미국의 휘테커 가문의 사례인데요.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감독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충격을 받았다. 가족 가운데 일부는 말 대신 끙끙대거나 짖는 소리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이 모든 증상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질병을 전하는 열성 유전자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김흥빈입니다. 오늘은 근친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근친혼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친혼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실제 예를 보게 되면요,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이 왕은 이 파라오죠,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하고는 결혼을 못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대대로 왕족들끼리 근친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고대 이집트 18대 왕조 이그나토는 말년에 자기 큰딸인 메르트 아톤과 결혼을 했고요. 이런 그 근친혼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서 톨레마이오스 왕가로까지 이어졌고요. 그 왕가 역시 수대에 걸쳐서 계속 근친혼을 했고, 마지막 그 왕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근데 이게 서양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요,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딸 지소 부인이 이 김유신과 결혼했다는 것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지소 부인은 김유신의 여동생의 딸이니까 이게 족보를 따지면 김유신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춘추는 김유신과 관계가 과거엔 친구였었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처남이 됐다가 이제는 사위가 되는 아주 오묘한 이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근친혼은 고려 시대에도 성행을 했고요. 특히 고려 초기에 더욱 성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개국 공신들이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혼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 근친혼의 주 이유는 권력 유지였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근친혼이 이제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이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냐? 민법 809조 1항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근친혼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 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법적인 이유고요. 전 전공이 생물학이니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실제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스페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페인 하면은 뭐니 해도 합스부르크 왕가죠. 합스부르크 왕가 펠리페 4세를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그 스페인 국왕으로 주걱턱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주걱턱은 윗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과다하게 발달해서 튀어나온 건데요. 이 아래 앞니가 위쪽 앞니보다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음식을 먹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펠리페 4세도 이 주걱턱 때문에 이 죽 같은 물로 돼 있는 유동식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펠리페 4세의 두 번째 왕비인 이 마리아나도 이 펠리페 4세와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펠리페 4세와 마리아나 왕비 사이에 태어난 첫째 딸 마르가리타 마리아 테레사는요, 당연히 유전자가 넘어갔으니까 자라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걱턱이 발달했죠. 그리고 23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부의 둘째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이죠. 이 장남 펠리페 프로스페로는요, 4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부의 셋째, 아들론 둘째죠. 카를로스 2세는요, 정말 비운의 왕입니다. 정말 대대로 내려온 그 유전병이 다 모여서 주걱턱에 허리는 굽은 꼽사등이었고요. 7살이 되도록 잘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신질환도 앓았고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국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휘테커 가문의 사례인데요. 자, 이 휘테커 가문 사례는요, 2020년 다큐멘터리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데요.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감독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충격을 받았다. 가족 가운데 일부는 말 대신 끙끙대거나
짖는 소리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말을 걸면 도망갔다. 대부분 식구들이요 자폐를 앓고 있었으며 끙끙대거나 짖는 소리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자, 이 모든 증상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질병을 전하는 열성 유전자 때문입니다. 보통 유전이 될 때 열성, 우성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성, 우성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우성이 좋고 열성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성이라는 것은 어머니한테 한 번, 아버지한테 한 번 받았으니까 같은 특징에 대한 유전자가 두 개 있다는 얘기인데 두 개 만났을 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특성을 가리면 이게 우성인 거예요.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으면 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 학계에서는 요즘에 용어를 바꿨답니다. 우성을 현성, 성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열성을 잠성, 숨으니까. 중요한 거는 우성, 열성은 좋고 나쁜 게 아니라는 점.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유전병은 열성 유전자에 의합니다. 거의 모든 유전병은 열성 유전자에 의해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 설사 열성 유전자가 하나 있더라도 우성 유전자가 있으면 병은 발병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유전 질환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 하나가 바로 혈우병이라는 겁니다. 혈우병은 이 피가 응고되는 거에 제대로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거나 살짝 이렇게 해도 뭐 멍만 들어도 피가 멎지 않으니까 치명적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혈우병 유전자는요, 당연히 열성이죠. 이 혈우병 유전자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바로 X 염색체에 존재합니다. 그럼 여성은 XX예요. 남자는 XY입니다. 만약에 어머니의 XX 가운데 하나의 그 열성 혈우병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는 당연히 XY니까 아버지는 정상이죠. 딸인 경우에는 아버지한테 X가 오니까 설사 어머니의 열성 유전자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아들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열성 유전자가 올 수 있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 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여성 유전자가 오면 아들은 100% 혈우병이 걸리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유전 질환에 더 취약합니다. X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그런 유전자는 열성이지만 남자의 아들에게 오면은 100% 발병을 하게 되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근친혼이 계속되면은요, 이 열성 유전자가 있잖아요. 열성 유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근친혼이 일어나면 확률적으로 그 열성 유전자가 계속 전달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생물학적으로는 근친혼을 피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우리는 유전자가 꼭 같은 거에 두 개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만 있으면 안 되냐. 자, 이것도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왜 유전자가 두 개가 필요하냐,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성에 가려서 드러나지 않는 열성 유전자는 비록 가지고 있지만 자연 선택을 받지 않습니다. 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연 환경은요, 만약에 그 환경이 하나로 계속 가게 되면 자연 선택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유전자의 특정 유전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겠죠. 달리 말하면 특정 유전자를 선택을 하니까 유전자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생명체는 자연 환경은 바뀝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는 별 쓸모가 없고 심지어 좀 더 불리할 수가 있지만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이 유전자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생명체는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두 개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생명체가 자연 선택이라는 외부 압력에 대해서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유전자 질환, 이 유전병 유전자로 가게 되면 문제가 180도 바뀌어 버리죠. 왜냐? 대부분 이제 심한 유전병 같은 경우에는 유전병에 걸린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자손을 보지 못하고 생을 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유전자가 하나만 있다면은 여성 유전자도 다 사라지겠죠. 근데 두 개가 있으니까 남아 있단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이거는 현실이에요. 즉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전자는 한 벌,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좋건 나쁘건 간에. 따라서 우리 그걸 알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유전자 퇴화, 유전병 발병을 막기 위함이죠. 아무리 사랑에는 국경과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지만 유전학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고요. 부디 여기서 다룬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흥미와 더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